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MS님, QN님, 태호님, 네, 안녕하세요. 연전연수님, 안녕하세요. 마하님, 안녕하세요. 예, 원옌, 원달러. 네, 원옌, 네, 이거 원옌도 정말 대단한 것 같고, 네. 그래서 예나 부분은 내일 한번 리서치를 살짝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은 내일 저녁 때 번개로 그냥 한 번 정도 하고 그 다음 화요일 날 아침에 가서 연합에서 방송을 할까 합니다. 아, 맞아요. 박은롱님 말씀대로 시티즌은행도 파산도 했고 그 다음에 그 제이님이 올려주신 것처럼 실제로 뭐 엘니뇨 때문에 이슈되고 있는 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급망 이슈 다시 나와서 인플레이션 우려도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인플레이션이 뜨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 인플레이션이 올라서 금리 못 내려 이런 쪽으로 돌면 이거는 진짜 뭐 예, 스태그죠. 진짜 스태그플레이션 되는 거죠, 이제. 사모펀드님 인생은 항반 아이가 네. 어, 네, 뭐 지금 이제 공매도 금지된 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특별하게 저의 생각은 별로 없는데 일반적으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국내 기관에서 공매도를 불법 공매도를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거나 그런 경우는 저는 거의 99.9% 없다고 생각해요. 예, 실수로 공매도를 하면 하는 거지. 어, 그거를 뭐 일부러 돈을 더 벌려고 그런 걸 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공매도 부분을 이제 금지를 하면 상대적으로는 좋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운사이드가 조금 막힐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이제 문이 열리고 나면은 한 번의 임팩트가 더 생기기 때문에 그거는 솔직히 저는 호재인지 악재인지조차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계속 사모펀드님 한방 노리지 않자가 제가 방송하는 가장 큰 핵심 요지여서 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겠네요. 아르치콜님 안녕하세요. UAM님 잡으신 분들 대단하네요. 네, 대단한 것 같습니다. 배원님 안녕하세요. 조모님 내일 어, SLOS가 뭐죠? 죄송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네요. 뭔지 얼마나 반응할지. 예. 공매도 금지하면 주식 선물들 하방 베팅 할 수 있을 텐데, 아, 보통 공매도를 못하게 하면 주식 선물을 하게 되는데, 주식 선물은 LP들은 차익 공매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백오데이션이 엄청 심해질 거예요. 백오데이션이란 얘기는 주식 선물 가격이 대차 비용이 올라가는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서 실제로 예를 들어서 100이 가격이라면 선물 매도하려고 그러면 99, 100, 뭐 98 이런 레벨에 매도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매도를 할 수 있을지라는 부분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매도 부분은 지금은 저는 약간 정치적인 이슈들이 많이 섞여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동탄 동은만님, 항생 쪽 중국 테크 보면 실적 대비 주가 폭망 수준이던데 ELS 털고 간다는 의견을 인터넷에서 간혹 본 것 같습니다. 한국 위주로 ELS 발행된 잔액이 생각보다는 크고요. 1월 달 거. 제가 여러 번 방송 나와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한 10에서 20조는 될 거예요. 20조 정도는 될 거고 그게 이제 1월 달쯤에 이제 많이 몰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한 H지수 관련해서 매수를 하려면 그냥 어쨌든 그 금액이 크다는 건 작건 간에 어쨌든 수급상에서 꼬여 있는 게 너무 포지션이 오픈되어 있어요. 저도 ELS 해지할 때도 맨날 얘기했던 건데 우리나라 ELS 자료가 너무나 트랜스페런트해요. 실제로 이 자료 ELS 전체 다가 발행된 물량을 따지면 시장에서 매도가 얼마가 되고 어느 레벨을 치면 얼마만큼 해지 물량이 나오고를 해지 펀드들은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돈 내고 파는데 한 달에 1,000만 원이 됐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스트럭처프로덕닷컴인가 뭐 이런 데서 한국에서 발행된 ELS 전체 포지션을 모아가지고 그릭을 다 계산해주고 파는 그런 사이트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이미 다 포지션 트레이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H지수에 대해서 상승 부분에 대해서 베팅을 확 하기는 부담스럽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근데 물론 뭐 시진핑이랑 해가지고 둘이 합의 봤다. 그러면 또 확 날아가겠죠. 근데 뭐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실질적으로는 수급상에서 별로 안 좋으니까 한 1월 달, 2월 달 정도 지나서 매수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빠질 때마다 조금씩 1월 달에. 저도 기본적으로 중국 그 항생 쪽, 중국 쪽 주식은 일단은 실적 나오고 이러는 거 비교해서는 가격은 엄청 싼 게 맞는 것 같아요. 미국 대비해서는. 근데 이제 미래가 없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런 건데 이게 항상 컨트레리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무도 안 살 때 사야 되잖아요. 그런 레벨을 생각하면 이제 뭔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 거죠. 네, Q&A. 네. 그리고 네, 쉬는 게 정말 베스트일 가능성도 많은 것 같아요. 윈지 아닌지 모르겠고 그래서 네. 아, 시니어 론 오피서 오피니언 서베이. 아, 그러니까 뱅크들이 얼마만큼 일단은 하나 이제 지역은행 하나 또 부도난 거니까 그것도 처리는 하겠죠. 근데 이제 그거 처리하고 있는 거랑 나머지 것들이랑 또 이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존버님은 유명하시군요. 네, 동은만님, 네 맞아요. 포지션이 다 노출됐기 때문에 굉장히 해지하면서도 힘들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 거 트리거 큰 금액이 있을 때는 진짜로 밀어서 터치를 시켜요. 저희가 밀어서 터치, 해지하는 사람이 밀어를 터치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른 세력들이 와서 밀어서 터치를 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해지하는 데들은 컴플라이언스, 그러니까 내부 통제에서 시장에 임팩트를 주는 행동을 못하게 막아요. 강제로. 거래를 당일날 못하게 하고 막 이러거든요. 실제로 뭐 외인들이 뭐 이거를 조정을 한다는 등 이런 소리들을 막 해대는데 실제로 금융기관 큰 금융기관들은 레퓨테이션 리스크가 있어서 그런 짓을 하지 않아요. 내가 깨지면 깨질지언정 실제로 임팩트를 줘서 그런 구설수에 올라가지 않는 걸 원해요. 그래서 미리 전날쯤 포지션을 개스하고 빠질지 내릴지 한 다음에 털려면 포지션을 미리 다 털거나 그래서 로또 하는 일을 계속 하거든요. 홀짝을 계속 하거든요. 실제로 해지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 핀에 걸리면 핀에 걸린다는 얘기가 뭐냐면 위에 있으면 벌고 아래 있으면 깨지는 만기 날 딱 그런 날 걸릴 때가 있거든요. 재수 없게.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을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들은 이제 마켓이 막 움직이고 근데 그럴 때 보면은 헤지펀드들이 이런 이제 아이비들이 해지할 때 이 정도 물량이 나올 거니까 내가 미리 쳐버리면은 걔네한테 덤프하고 나와야지. 그래서 수급이 알려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실질적으로 파생들은. 근데 이미 우리 ELS는 수급을 다 까버려 가지고 되게 불편한 상황입니다. 솔룩스에 대해서 설명 되게 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모님. 뉘앙스님. ELS 포지션 반대 투자는 거의 무수익 수익. 무수익 시험 수익은 아니고요. 실제로 ELS 포지션을 보면서 프랍 트레이딩을 하는 애들이 있는 거죠. ELS 해지하는 애들이 호구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좋을 때는 좋은데, 그래서 ELS 모델을 만들 때 그런 핀에 걸렸을 때 당하지 않는 모델링을 다 해서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론가대로 해지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론가대로 페이오프가 돼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ELS도 그런 헤지 펀드들과 이제 뭐 맞짱을 뜨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고, 그 다음에 CTA들일 수도 있고 헤지 펀드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 플로우를 분석해서 하는 그런 데들도 있을 수 있고요.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을 이제 저희가 막 미리 게스해서 뭔가를 하거나 이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그런 수급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일단은 조심해서 그냥 피해 있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피터리님 달러 하락, 유가 상승, 원율, 환율 하락이라는 게 달러 강세겠죠? 원화 강세겠죠? 그리고 미 국채 하락, 원유 안정, 공매도 금지, 국장은 단기 상승. 예, 단기 상승일 가능성 국장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예, 저도. 근데 이렇게 갔는데 국장에서 올라갔는데 미국에서 뭔가 something happen해서 빠졌는데 그 다음날 우리가 또 반등할 수 있을까? 일단은 월요일 날은 뭐 공매도 금지랑 기타 이것저것 그 다음에 영풍 제지도 어쨌든 다 팔려서 뭐 끝났다면서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를 해보면 뭐 어느 정도 안정화 됐을 수는 있는데 어,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냥 테크니컬리 보면은 위로 가야 될 것 같이 다시 확 바뀌어 버린 거여서 막 내려갈 것 같은 테크니컬이었는데 갑자기 다 올라가야 되는 테크니컬로 다 바뀌어 버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좀 네, 되게 까리까리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저렇게 막 일주일 만에 뒤집는 거잖아요. 결국은 포지션을 다. 그래놓고 여기서 다시 한번 지난주에 올린 것만큼 침체라 그러면서 다시 밑으로 빼버리면은 이건 또 갑자기 또 다 베어리시로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피보나치 두 개, 23%, 38% 레벨 사이를 그냥 계속 왕복을 일주일간에 왔다 갔다 해버리면 아주 복잡한 상황이 되는데 현재 내재 변동성에서 유추하는 거는 아니다. 그냥 옆으로 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일단은 국내장이 좋아 보이는 저의 개인적인 여기는 생각은 그냥 뭐 다들 다 비슷하게 생각하겠지만 수출이 너무 좋았잖아요. 예. 그래서 수출이 너무 좋아서 기본적으로 국장이 지금 피터리님 말씀하신 것은 미장보다는 국장이 조금 더 안전해 보이는 것 같긴 해요. 둘 중에 고르라면 지금은. 예. 근데 이제 국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지금 이제 반대 매매도 많이 나왔고. 예. 그래서 그냥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느 정도 유스칼님 안녕하세요. 현대금융이 아니라 그냥 결국은 그 뭐 홀짝 게임을 계속하고 있다 보니까 대부분 포트폴리오로 접근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예. 커버드 콜 같은 게 도움만 제가 생각하는 커버드 콜은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아요. 오히려 커버드 콜이 많아지면은 기관들은 거꾸로거든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걸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 실제로 매수를 한 거기 때문에 기관이 그러면은 그 매수한 해지한 사람들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매도를 계속 늘리거든요. 그러니까 상승폭을 계속 제한하거든요. 커브드 콜이 나오면. 그래서 커브드 콜이 너무 많이 팔리면 실질적으로는 상승폭이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잔고 부분이나 미결제약정들 그리고 그게 아웃라이트로 하는 포지션이 가진 사람인지 아니면 그걸 해지하는 사람인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예, 보통 커버드 콜 반대쪽에서는 콜만 팔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거든요. 그에 반해서 커버드 콜을 산 사람은 해지라고 있을 거거든요. 시장 조종자는. 그래서 옵션 쪽을 그렇게 예상을 하기는 되게 어렵지만 완전히 뭐 상승을 내버리는 거 아니라 올라가면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계속 파니까 상승세가 이게 무뎌지는 거죠. 커버드 콜이 많이 팔리면. 네, 나스닥 같은 경우도 저도 그래서 이제 못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보면은 위로 뚫고 올라가야 되는 그림인데 저기서 못 뚫고 밑으로 내려가면 이거는 잘 모르겠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진짜 최악의 케이스가 볼 떨어지면서 장 빠지는 최악의 케이스가 나올 가능성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일단 한번 보고서 해도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구르맨님 수출 11월 공매도 금지, 환율 하락, 금리 하락. 한국 주식이 제일 좋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좋죠, 당연히.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맞다고 생각합니다. 금리 하락되고 배현님 실물 경제 반영은 내년 초라서 연말 내년 초까지 랠리 있다는 의견. 네, 서머타임 해제입니다. 11시 반부터입니다, 이제. 금요일날 종가 저항선 같은데 월요일, 화요일 뚫지 못하면 지난주 올린 거 반납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윈스턴님. 저도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거죠. 제가 여기 뭐 그냥 페이퍼 트레이딩이라도 저거 뭐라고 쓸까 되게 고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냥 모르겠다. 쉬자. 이걸로 바꾸고 오히려 하락을 하게 되면은 확인이 됐을 때 따라서 숏을 치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할 것 같고 위로 뚫렸을 때 따라서 롱 가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일단은 보고서 그냥 트렌드 is my friend 그냥 따라가는 게 가장 지금 현재는 제일 나아 보인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지금 그림 파란색 보신 것처럼 옆으로 좀 박스라면 박스잖아요. 약간 하락하는 쭉 박스잖아요. 그럼 저기서 위인지 아래인지 뚫었을 때 올라가면은 상승 추세 다시 그 편입을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하면서 쐐기형 없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안 그러면 밑으로 가면서 저거
그림 그리고서 디센딩 트라이앵글이라고 우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테크니컬을 100% 믿으시면 또 안 되고, 그래서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는 일단은 고점 찍은 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은 하고요. 단기 5.5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제 약간은 이제 페드 멤버들의 코멘트는 조금은 임팩트가 좀 적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지난번에도 적을 것 같았는데 계속 페드 멤버들 말하는 거 가지고 움직여가지고 어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냥 이럴 경우엔 휴가로 그냥 일주일 휴가 갔다 오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홀릭스 안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래쪽 배팅을 해서 돈을 버는 거는 정말로 잘하셔야지 벌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밑으로 내려가 숏된 걸로 잡았다가 결국 반등할 때 정리하게 돼서 생각보다 많이 못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한 현금 비중 얼마 정도 가지고 있으면서 빠졌을 때 살 수 있는 걸로 해지한다 생각하고 견디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구르맨님, 펀더멘탈 투자자들 룰 기반 퀀트 매수할 것 같네요. 네, AI가 여러 가지 형태들의 거래를 많이 하는데 생각보다 AI는 숏텀 거래를 주로 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쪽에 있으면서 본 생각은 AI는 대부분 아주 숏텀, 해봐야 뭐 인트라데이 정도, 뭐 진짜 길어봐야 뭐 10분 차트, 5분 차트 이런 걸 가지고서 퀀트 로직 찾아가지고 그 로직으로 돌려서 머신러닝 돌려서 찾아서 그걸로 운용을 하고 있는 형태들이기 때문에, 왜냐면 데이터셋이 많아야지 워킹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데이터셋 없이 얘기하는 건 퀀트라기보다는 펀더멘탈리 필터링 해가지고 그냥 하는 거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 동훈맘님, 그니까 이공계 쪽이 많이 이제 시장에 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는 주문 자체를 손으로 안 내요. 주식 펀드 매니저들만 일부 이제 트레이더한테 넘겨서 말로 해가지고 트레이더한테 넘어가면 그게 이제 엑스큐션 모델에 들어가서 뭐 V합이나 이런 것들로 나가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풀합성으로 헤지 펀드들이나 풀합으로 거래하거나 금융기관에서는 이젠 다 기계로 돌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코딩 못한 친구들을 잘 안 뽑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학과나 이공계가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퀀트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진짜 하이 테크 퀀트 트레이딩 하는 회사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대부분은 마켓 메이킹 내지는 하이 프리퀀시 쪽에 많은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그 다음에 그 미드 프리퀀시라고 하면은 한 일주일, 3일, 뭐 1, 2일 정도밖에 안 가지고 있는 것들. 그런 거는 펀더멘탈 안 보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이제 그런 포지션들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어 약간의 이제 뭐 좀 이공계 수학과 쪽이 더 선호되는 경향이 없잖아 있고요. 지금 현재는. 그리고 상경계 쪽이나 뭐 진짜로 이런 쪽 부분들은 저는 아직도 수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근데 이과 쪽 분들을 선호하죠. 왜냐하면 주문 나가는 거 만들 주니어들도 필요하고, 퀀트로 로직 돌려볼 것도 필요하고, 데이터로 분석할 것도 필요하고, 지금은 이제 하다못해 LLM이나 뭐 이런 걸로 데이터 분석해가지고 얼터너티브 데이터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그거 전략에서 얼마나 더 아웃퍼폼 하는지 찾는 거고. 예를 들자면 그 조모님이 그 저희 홀릭스 방에다 올려주신 것처럼 그런 이제 해운 운하량들, 그러니까 배들 움직이는 거, 대수, 뭐 이런 거 다 이제 뭐 숫자로 다 바꿔가지고 인지해가지고 그걸 숫자로 넣는 다음에 그거랑 시자로 수출 뭐 량이랑 미리 해서 어떤 게 더 선행한다, 중간이다, 뭐 이런 것들까지 계산해서 뭔가 하고 있을 가능성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거를 따라가는 이제 개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좀 이제 큰 그림을 보고 따라가는 게 오히려 개인에게는 더 좋은 것 같고, 상경계 쪽도 잘하는 거는 큰 그림을 보고 그 다음에 좀 길게 투자하고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펀더멘탈 부분들도 이제 솔직히 뷰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이제 멀티플을 어떻게 줄 거냐에 대한 문제니까. 그 다음에 퀀트 트레이딩들은 대부분 그 멀티플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통해서 어웨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펀더멘탈 지표를 가지고 퀀트 트레이딩을 한다는 거는 약간은 필터링 정도지 실질적인 퀀트 트레이딩이라고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두 부류가 다 있긴 있다. 근데 지금 최근에는 주문이나 아니면은 전략 만드는 거나 아니면 시스템 만드는 거나 이런 거 만들 때 사람을 최대한 안 쓰고 만들려다 보니까 이과 쪽 사람들을 많이 써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이 라스트 반등일 물론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존버님 말씀이 제일 비슷하게 예, 돌아가고 있는 현상이에요. 기존에 있는 분들은 상경계 분들이 많긴 많은데 그분들이 계속 없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나라 증권사들도 이제는 90년대생들로 이제 본부장들이 다 바뀌어버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80 그쵸? 90년대생들 92, 95 뭐 이런 그래서 그 친구들이 코딩 되는 친구들이 다 위로 올라가고 있어서 이미 이제 그 친구들이 사람 뽑을 때는 코딩 안 되는 사람 아예 인터뷰 자체를 안 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니어들 같은 경우 어 시니어들만 살아남을 때 시니어가 얼마 나이가 시니어냐에 따라 다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는 시니어의 나이대보다는 시니어 포지션이 젊은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제가 홍콩에 있을 때 저보다 10살 어린 친구들이 저보다 시니어였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상황 맞춰서 우리나라는 계속 뭐 이렇게 나이에 맞춰서 승진하고 이러지만 트레이딩 사이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트레이딩 사이드 다르고 세일즈 사이드 다르고 그다음에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다 다른 것 같아요. AI 잘하는 상경계, 상공과 뭐 이런 과들도 많이 뽑죠. 김무옥님 숏을 어디서 잡으실 건가요? 저 채널이 오히려 밑으로 내려가는 거 확인하고 숏을 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올라가는 거는 진짜로 저기 고점을 하나라도 베끼는 수준에서 롱을 따라가야 되는데 최근 움직이는 꼴을 보면 그렇게 테크니컬리 움직이는 애들을 잡아먹는 로직이 생겼나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지금 90년대생이 부사장인 증권사들도 있어요. 네. 92년생이 그러니까 미래 연추 같은 경우 92년생이 전무된 지가 벌써 한 3년 됐으니까 분문장인데. 네, 큐님 말씀이 제일 적합해요. 그래서 양극화가 돼서 기본적으로 초전문가는 살아남는데 그 사이에서 대략적으로 페이퍼워크 해주고 노가다 해주던 레벨들이 확 없어지는 거죠. 챗GPT만 조금만 써보셔도 그런 느낌은 들거든요. 제가 잘 못 써서 그렇지. 근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도 실제로 어떻게 하냐에 따라 너무 아웃풋이 달라서 써보는 거 말고는 대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씩 조금씩 써보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변호사나 이쪽은 제가 벌써 한 거의 10년 전 얘기예요. 10년 전에 이미 AI와 비슷한 로직으로 돌아가는 미국 로펌들은 있었고, 그래서 주니어 로여들을 안 뽑는다고 얘기를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예제나 이런 것들 찾으라고 그러고 글 써오라 그러면 써왔었대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뉘앙스랑 어느 부분을 강조해서 이제 반박을 할지 이런 거는 사람이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AI가 못하니까 결국은 변호사나 이쪽은 진짜 시니어들만 남겠죠. 경력 많은 사람의 감정을 핸들링할 수 있는 그리고 틀린 거를 내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오늘 너무 말이 많았네요. 네, 중간관리자급은 근데 뭐 항상 그 테크 쪽은 잘 따라가는 게 좋죠. 태호님,
엑스레이 해석은 AI가 더 잘하게 될 거라는 얘기신 거죠? 태원님 말씀은. 근데 결국은 UAM님 말씀대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해주는 거가 나오고 있긴 한데 결국 그거를 맨 마지막에 사람이 써야 되니까 그러면 결국 책임 소재 부분이 저는 계속 걸리는 것 같아요. 이제 인공지능으로 운영하는 것도 그렇거든요. 결국은 사람 누가 책임질 건데 그 매매에 대해서 그 글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건데 그러려면 잘 캐리어가 있어야 되니까 시니어들이 훨씬 더 유리해야 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현재 상황은. 근데 CFI나 FRM 같은 경우를 하는데 코딩도 할 줄 알아야 되니까 이 진짜 어려워지는 상황이 된 거죠. 뇌파 모아가지고 집단지성으로 하겠다는 게 월과제인 것 같고요. 예, 뉴럴 퓨전. 네, GPT 아웃풋이 너무 달라요. 예, 그래서 저게 프롬프트가 엑셀에서 엑셀을 매크로를 쓰느냐 못 쓰느냐 정도의 수준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은 오늘은 이렇게 마치고 내일 한번 일본 거 자료 리서치를 해봐서 제가 빨리 만들게 되면은 뭐 내일 밤 10시든지 언제 시간에서 번개로 다시 한번 라이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